매주 목요일 이분과 함께 합니다. 곽상원의 이 있습니다. 곽상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앞선 코너에서 사법개혁 3법과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살펴봤는데 반대되는 목소리인 거죠. 실제 법 왜곡죄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담이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자, 이것이 소신인가 아니면 당론으로 정했는데 정말 예. 당론에 대한 위배되는 사안인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먼저 한번 들어보죠. 법 왜곡죄에 대해서 제가 반대 표결을 한 이유요. 네네네. 그 법안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 눈에 보였고, 네네. 그리고 그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 법이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냥 그대로 법 문면만 읽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지 눈에 보였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일단 발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 표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안에서 한번 수정이 이루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수정안에도 반대를 하신 거죠. 예, 일단 그 원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처음 제 발언을 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원안보다는 일단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안은 모든 법률 사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었는데 수정안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 한정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일단 적용 범위가 줄어들어서 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조금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이 법 왜곡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뭐냐면은 네네네. 사법권의 법률 해석 그리고 법률 적용을 처벌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는 당연히 나쁜 짓을 하는 판사, 나쁜 짓을 하는 검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 왜곡죄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도 전 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저런 자료들 살펴봤는데 네네네. 어제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일부러 적어왔는데, 정의 실현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권, 기소권으로 증거 조작하거나 사건 조작하는 것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쁘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일반 범죄자는 국가 권력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죠. 네네. 근데 국가 권력을 맡긴 공무원들이 그 중에서 정의 실현의 도구인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증거를 조직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거 당연히 나쁜 일이고 그거는 네네. 처벌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법 왜곡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그 법 왜곡죄는 지금 1호, 2호, 3호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2호는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어요. 네네. 저는 그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네네.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그것은 좋은데 네. 그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 그러니까 사법권 그리고 이제 검찰의 기소가 가진 법률 해석권과 법률을 적용하는 권한을 처벌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네네. 그것은 사법권의 본령에 해당되는 것이고, 본령에 해당되는 거 침해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이 법 왜곡죄는 지금 현재 수사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로서는 아마 경찰이 법 왜곡죄 수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네. 그 별도의 조정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그 공수처가 담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별도의 조정을 거쳐야 되는 네, 것이고, 네. 지금 상태로는 아마 경찰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데 공소 제기에 적법한지 여부를 경찰이 한번 또 수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소한 이후에 그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 대해서 경찰이 한번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사건 당사자로서는 항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형사 재판 내에도 단순히 그 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판들이 있습니다. 보석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증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전부 판사 검사의 법 판단에 대해서 네. 법 해석에 대해서 그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왜곡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사 고소를 이유로 해서 또 사건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1심, 2심, 3심을 통해서 전부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것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 재판 소원법을 거기 통과됐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그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제 앞으로 거기 특히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좋은 점입니다. 네네.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런데 이 조항을 가지고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과정에 대해서 헌법재판 기능도 수사기관, 경찰에 지금 또 하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사법권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1심 법왜곡죄, 2심 법왜곡죄, 3심 법왜곡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수사기관이 종속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고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는 하셨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네, 제가 네. 일단 법률이라는 것이 논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 통과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건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만 있으면 저 당연히 찬성합니다. 네네네.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법률 해석권과 법률 적용권을 범죄 요건으로 만들면 물론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수사권 조정과 결합됐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법권이 그 경찰의 수사권 일부로 조정이 되는 네네. 그런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이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제가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개별로 다 개개별 헌법기관입니다만 또 당에서는 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한 위험성들이 좀 지적이 돼 왔으니 이제 원안에서 수정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당론으로 정해졌는데 그것에 반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예, 않기를 바랬고, 제가 그래서 그 발언을 할 때, 제가 이 법 왜곡죄가 이대로 통과가 되면은 저는 표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한 의원들은 좀 상당히 있습니까? 공감한 의원. 상당히까지는 모르겠고요. 네네. 일단 뭐 한번 개별 의원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궁금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고, 어떤 분은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기도 했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주장이 아닙니다. 네네네. 제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지금 법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국회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근무를 하시지만 입법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입법에 대한 상당한 소양이 많으신 분도 많지만 그것이 현실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보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최종적인 법안을 본 때부터 사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예, 그 법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그 말씀도 하십니다. 이거 그래도 법의 취지가 좋으니 법 통과되는 것 예.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 취지가 좋다는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조항만 덜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조항도 취지가 좋으니 아니 법 판사나 검사가 법을 잘못 해석해서 함부로 해석해서 국민이 피해 보면 어떡하냐? 그거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취지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빌미로 나중에 경찰이 다 수사한다니까요. 네네. 그것은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죠. 법률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지금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과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혹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제 주장을 철회하고 따라갈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한 반론을 통한 좀 합리적인 논리 또는 저 논쟁을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 그 토론 결과에는 따라가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제 말씀은 주장이 아닙니다. 네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윤석열 내란 사건의 변호인들이 이 법 왜곡죄를 지금 그 사건에 충분히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지금 1심 판결이 저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1심 판결이 사형 판결이 안 난 것에 불만이지만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기징역 판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 왜곡죄가 시행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 법 왜곡죄를 빌미로 각종 고소 고발을 진행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온당할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이의 있습니다. 였습니다. 곽상현의 이의 있습니다. 오늘 법 왜곡죄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